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나의 도끼입니다. 오늘은 캐드 기능 중에 비교적 쉬운 복사, 대칭 복사, 배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예제는 이 왼쪽에 이 예제를 쓸 건데요. 잠깐 자리를 옮겨 놓겠습니다. 지금 예제를 보시면은 이거랑 이제 똑같은 부품을 여러 개 써야 될 때 저희가 이제 도면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 개를 생성을 하거든요. 이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윈도우에서 알다시피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컨트롤 V 하면 또 나오겠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캐드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중심점이나 이렇게 기준점이 필요해요. 캐드에서 전형적인 카피는 단축키 C5입니다. 그러면 기준점을 찍어달라 그래요. 어디든 간에 내가 기준으로 잡을 점을 찍고 여러 개. 이때는 컨트롤 V를 안 눌러주셔도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 두 번째 가르쳐준 방법은 캐드에서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물론 단축키가 C5만 있는 게 아닙니다. CP로도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CP로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단축키를 쓰고 기준점을 잡아주고, 보통은 단축키를 먼저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아줘야 돼요, 물건을. 근데 내가 실수로 놓치는 점도 있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고선 단축키를 써주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이거를 이제 한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립도를 그리다 보면은 이제 부품별로 해가지고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게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거를 잡아주시고 컨트롤 C를 하시고 컨트롤 Shift V를 하시면 이렇게 해갖고 한 덩어리로 떠요. 이거 이제 한 덩어리죠. 여기는 이렇게 하나 찍어 보시면 선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물론 X키를 눌러서 나눠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또 기준점을 주고서 하려고 그러면 컨트롤 Shift C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기준점을 잡아주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Shift V를 누르시면 그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한 덩어리로 나옵니다. 한 번 더 컨트롤 Shift V를 누르시면 돼요. 한 번 하셨으면. 그러면 똑같은 기준점으로 이런 식으로 카피가 가능합니다. 이게 보통 실무에서 많이 쓰는 복사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대칭 복사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대칭 복사도 단축키 MI를 먼저 쳐주시고 이렇게 객체를 잡아주셔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실무에서 쓰실 때는 이게 실수로 다른 선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객체를 선택해 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단축키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MI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거울이 영어로 미러이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앞에 글자 MI만 따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칭선을 그어달라고 그래요. 지금 이거는 보통은 이제 F8로 하시면은 이렇게 세로 그러면은 이거를 삭제할 거냐 안 할 거냐가 나와요. 보통은 이제 삭제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Y를 누르시면 이게 없어지면서 대칭으로 복사가 되거든요. 근데 N으로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거를 똑같이 MI로 해서 이번엔 가로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Y로 한번 해볼까요? 없어지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서로 좌우 대칭 또는 상하 대칭 또는 이제 대각이나 각도대로 해가지고 한 각도를 가지고 대칭을 할 때, 대칭으로 복사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지금 각도를 주는 걸 한번 해볼까요? 이거에서 이 부분만 일단 이렇게 따와 볼게요. 일단 따와서 이만큼을 없애볼까요? 잠시만요. 일단 전체를 따와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가져와서 저희가 45도로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 45도 선을 그어 죽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대칭 복사도 가능해요. 이게 기준축이 되는 거죠. 얘는 복사를 안 할 거고 얘랑 이 세 가지는 안 할 거예요. 나머지를 먼저 선택을 해줄게요. 아까는 이제 하나의 부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여줬지만 여러분이 이제 설계를 하실 때는 지금 선택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드래그로 잡는 거 선택하는 거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MI를 누르시고 엔터를 치시면 대칭선, 어느 선에 대칭할 거냐, 이 45도 선 그려놓은 거 있죠? 이 녹색으로 보이는 선이요. 이 선을 잡아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45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90도로에서 나오는 거죠. 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만약에 120도로 카피를 하고 싶잖아요. 일단 이거를 지워줄까요? 이거는 일단은 알값만 지금 잠깐 알아보는 거니까 알값은 이따 가져올게요. 120도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한쪽 각이 반반씩 하면 60도가 나오겠죠. 여기서 요 각도가 대충 잡았을 때 60도가 나와야 되고 60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각 그러면은 30도 이게 계산이 좀 필요하네요. 일단은 30도 갖고 120도로 한번 해볼게요. 120도 아니라 30도로 해야 되겠네요. 30도를 넣어서 150도로 넣어야 되겠구나. 지금 제가 오랜만에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150도로 해서 쭉 거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일단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MI 하고 요선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찍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R값을 아까 줬었죠? 밑에 R값을 한번 재볼게요. 반지름이 여기 있네요. R9에다가 여기는 R24예요. 자, 지난번에 배웠던 필렛 R값을 24부터 먼저 해볼까요?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 다음 9로 가야 되겠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는 0도였죠? 9, R, 9 밑에 값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도 R 값대로 연결이 되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면 밑에는 90도로 대칭 복사를 한 거고요.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한번 보면은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 재시면은 120도. 그러니까 반 60도로 해가지고 나온 거죠. 60도로 하시려고 그러면은 그냥 지금 예비선을 이렇게 걷을 때 여기서 여기 반대로 잡으시면 돼요. 이게 30도로 잡으시면 이제 60도로 돼갖고 나오는 거예요. 각도에 대해서는 이전에 앞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칭 복사의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파이프 같은, 그러니까 배관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 지워볼게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이런 각도로 해서 대칭 복사를 가끔 이제 사용하시는데 보통 이제 선을 그리거나 이러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하죠. 근데 이제 급하게 이제 손에 익게 되면은 이 대칭 복사도 잘 사용을 하면은 오히려 선을 긋는 것보다 좀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건 배열입니다. 지금은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해놨죠? 이거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 거예요. 지금 여기 옆에 그려 있는 거. 이 한 가지, 이 모양이 지금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이거는 제일 먼저 간단한 원형 배열부터 가볼게요.
저도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데 이것도 어레이도 단축키를 먼저 쓰시면 돼요. 근데 단축키를 먼저 쓰고 선택을 하다가 잘못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죠. 잘못 선택한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취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 기능 설정에 따라서 컨트롤이나 뭐 이런 키로 해가지고 이 선택을 푸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시프트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거를 잘못 선택을 했어요. 선 하나를. 그러면 시프트를 누르시고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 그게 선택이 풀립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저는 이제 그 과정이 귀찮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선택을 해서 카피, 배열, 뭐 이게 대칭 복사 이런 걸 사용을 합니다. 자, 배열의 단축키는 AR입니다. 어레이의 맨 앞자 두 글자 AR만 가져온 겁니다. 누르시면 이런 게 떠요. 처음에는 아마 직사각 배열로 여러분한테 뜨실 거예요. 이거는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원형 배열을 먼저 가볼게요. 중심점을 잡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일일이 선을 쳐도 되지만 그게 힘드시다면은 여기 옆에 버튼을 누르시고 캐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돌릴 거거든요. 동그랗게 누르시고 몇 개요? 아까 8개라 그랬죠. 개수를 쓰는 거예요. 4개를 쓰면 4개만 뜨고요. 8개. 한 바퀴가 360도죠. 360도로 해서 8개.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모양이 뜹니다. 어때요? 옆에랑 같나요? 자, 이번에는 아까 배열의 중에서 원형 배열 말고 하나 더 있었죠. 똑같이 선택을 하고 이 전체를 선택을 할게요. 어레이를 치십니다. AR 직사각 배열이죠. 여기는 이제 행열이 있습니다. 이게 행열이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쳐보신 다음에 이렇게 가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옆에 나오죠. 열이 세로, 말 그대로 세로 개수죠. 세로, 세 줄로 세로. 그러니까 가로로 세 줄이 있는 거죠. 가로의 개수. 행이 이제 세로의 개수예요. 여기를 2개로 찌시면 2개로 찌시고 잠깐 옆에 찍어주시면 그렇죠. 세로로는 2줄, 가로로는 3줄. 하지만 한번 5개, 4개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총 20개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세로로는 5줄, 가로로는 4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행 간격 띄우기가 있어요. 이거는 좀 넉넉히 한번 100으로 잡아볼게요. 배열 각도도 있는데 이거는 저하고 어레이를 먼저 치신 다음에 객체를 선택할 때는 여기 객체 선택이라고 있어요. 얘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 선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제대로.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뜹니다. 100이 좀 작아 보이겠네요. 한 500 정도로 할게요. 이게 크기가 좀 나가는 거 그래갖고요. 500 하긴 아마 이렇게 뜨죠. 이 500이 어디냐면은 같은 선끼리 했을 때 500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500mm라는 거죠. 어느 지점이든 간에 다 500씩 떨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아까 했을 때 짧게 눌러볼게요. 한번 AR 이 전체 크기를 감안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100 정도로 해볼까요? (100) 정도로 하면 이상하게 겹치죠. 이게 크기를 전체적으로 감안을 안 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열을 하실 때는 이제 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심선을 가지고 그 거리만큼 하면 되는데 직사각형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봐볼까요? 렉탱글을 한번 그려볼게요. REC 직사각형을 그려서 이거를 어레이를 돌린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직사각형은 이게 떨어지는 간격을 이게 뭐라 해야 될까? 너무 그 수학이나 이런 것 쪽,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배웠던 그런 거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제 구분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로, 세로, 300으로 적어볼게요. 이 300으로 했을 때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드린 말씀이 뭐냐면은 여기를 300으로 하세요. 이 간격. 근데 300이 안 되죠. 여기서 말한 300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같은 선. 또 여기를 찍어줬으면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사각형이나 모양이 있는 거 배열을 할 때는 같은 선, 얘도 이 모퉁이로 해줬으면은 똑같은 위치, 이쪽 모퉁이로 했으면은 똑같은 위치. 말 그대로 세로도 보시면은 아래쪽을 찍었잖아요. 아래쪽을 찍었으면은 여기서도 아래쪽, 여기까지 300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잘 주의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오늘 약속드린 3가지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팁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자면은, CAD는 윈도우 키가 어느 정도 허용이 돼요. 최근에 나온 버전들이 아마 이게 2010, 2000년대, 2002년 버전까지 제가 써봤는데 거기서도 됐으니까요. 윈도우 키에서 이렇게 아까 컨트롤 C, 컨트롤 V가 먹혔잖아요. 그러면 이전 버전으로 돌리는 게 뭐냐면 컨트롤 Z. 기억나시나요? 윈도우 키의 기능 키죠. 이게 CAD에서도 먹혀요. 바로 앞전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했어도 늘렸다 줄였다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쫙 늘려볼게요. 하나씩 지워지죠. 근데 내가 뭘 하나 더 지워버렸네. 앞 단계로 가는 거는 컨트롤 Y죠. 이게 윈도우 키거든요. CAD도 윈도우 키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씩 실험을 해보셔갖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윈도우 키는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는 이제 붙일 때마다 컨트롤 V 붙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Z, 그리고 컨트롤 Y. 이거는 이전 단계 아니면 이제 다시 되돌리기. 이거를 적절히 써주시면은 설계하시는데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복사하기, 대칭 복사, 그리고 배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메일 주소를 남길 테니까 그쪽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댓글로 달기에는 아무래도 내용이 긴 경우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막나의 토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